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N 한국 여자 바둑리그 10라운드 1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홍성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라운드부터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전반기를 좀 살펴보면요.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의 윤곽이 다소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위권 팀 희망을 잃기에는 이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절반밖에 안 뒀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입니다. 그럼 전반기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전체적인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9라운드 4경기까지의 팀 순위표입니다. 여수 거북선이 7승 1패로 전반기 1위를 마무리 지었고요. 뒤를 이어서 서울 부강약품이 6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충남 SG골프와 포항 포스코 캠페 5승으로 역시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요. 오늘은 서울 부강약품과 현재 8위의 경기 호반건설의 만남입니다. 두 팀 1라운드 4경기 대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는 서울 부강약품에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자, 역시 김채영 선수와 루민치안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두 기사는 아직까지 패점이 없기 때문에 부강약품 팀에서는 엄청나게 보물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네. 10라운드 1경기 장고대국에서는 경기 호반건설의 판양 선수, 서울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가 1라운드 대진과 같게 만났습니다. 미국 속기대국에서는 서울 부강약품의 루민치안 선수, 경기 호반건설의 김은선 선수가 만나게 됐고요. 전국에서는 경기 호반건설의 김혜민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권주리 선수입니다. 네, 이번 10라운드 1경기 오더는 1라운드 4경기 오더와 같습니다. 순번만 좀 바뀌었어요. 네, 저번 경기와 완전히 똑같죠. 네. 네, 순번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리벤지 매치라서 더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황용사 정단과깁의 1차전 마지막 대국으로 인해서 중계가 늦게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바둑은 6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순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속기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죠. 네, 빠르게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경기 호반건설과 서울 부강약품의 10라운드 1경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8 MDN 한국 여자 바둑리그 10라운드 1경기입니다. 서울 부강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 한눈에 보기에도 수순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장고대국 판양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만났는데요. 지난 1라운드 4경기에서는 3국에서 만났었습니다. 미국 속기대국 경기 호반건설의 김은선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루민치안 선수입니다. 이 대국 어느덧 중반을 거쳐 끝내기가 한창인데요. 과연 어떤 수순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초반의 진행은 요즘에는 백이 잘 선택하지 않는 진행으로 흘러갔고요. 네, 최근에는 지금 이쪽의 형태가 나오면은 이거는 흙이 조금이라도 괜찮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의 진행은 흙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백이 실리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는 흙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의 진행은 흙이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흙의 정석 선택이 글쎄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게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실전이죠. 네, 지금 이쪽을 빠진 수로는 그래도 이쪽을 잇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을 지키는 게 좀 두터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흙도 이 한 점을
깔끔하게 제압하면서 어느 정도 집을 지켰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수가 흑의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좀 넘어가고자 하는 선택을 했고 네,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네. 백이 실리로 꽤 이득을 봤어요. 네, 하지만 백이 이쪽을 늘어가는 게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백이 선수를 잡고 이렇게 하변을 차지해서는 지금 오히려 백이 좀 괜찮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지금 백의 생각은 뭐 집만 지키고 이 내전만 쉽게 공격을 당하지만 않는다면은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백이 집이 많은 곳인가요? 네, 실제로도 지금 흙집을 살펴보시면 여기가 한 25집, 30, 대략 한 45집 정도인데 백이 여기가 15, 20, 25, 20 네, 여기까지 거의 30, 40, 100집이 한 50집 정도는 충분히 나기 때문에 네, 반면으로도 백이 집으로는 앞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선택을 했고 흑도 어떻게든 공격을 하고자 사전 공작을 했습니다. 네, 계속된 흑의 공격이죠. 네. 네, 지금 백이 이쪽을 한 칸 뛴 수로는 둔다면은 입구자로 두는 게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두는 게 흑의 입장에서 여기에 집 짓기도 애매하고 공격을 하자니 이 두 점도 조금 약한 의미가 있어서 돌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싫거든요. 실전에서는 흙이 받아가기 좀 편한 방향인가요? 네, 일단 이쪽에 교환을 하고 들여다보는 자세가 좋아서 백이 여기서 단순하게 찌르고 있는 정도의 선택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 점을 잡혀서는 여기서는 백이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흑도 중앙 쪽에 집을 많이 지었고 네. 아직까지 백돌이 못 살아있는 형태라서 네.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지금 실전을 살펴보시면 백이 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는 했는데 크게는 못 살아갔네요. 네, 정말 딱 두 집만 내고 살았어요. 네, 바둑을 둘 때 딱 두 집만 나면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딱 두 집만 났습니다. 중앙 쪽과 좌변 쪽에 각각 한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흑돌이 네, 이런 자리에 돌이 오면서 여기도 빠지는 게 선수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데를 젖혀 있는 것까지 다 모두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흑이 쉽게 끝내기 수순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백이 당하는 자리만 남아 있어서 네. 네, 지금은 형세가 흑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분명 집으로 백이 여유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좀 더 수순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네, 일단은 흑이 앞서 있는 형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민치안 선수가 이 좌변 백돌 공격에 성공을 하면서 집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후에 백은 중앙 쪽에 하나 밀어두고요. 끝내기도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네, 그렇죠. 끝내기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이 이곳을 밀어두고 여기를 치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점을 잇는 자리가 큰 끝내기죠. 흑이 단수를 치고 네, 이쪽에 교환은 백이 기민합니다. 이쪽에 흑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좀 강력하게 받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쪽을 치받고 막는 데까지 진행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잡나요? 네, 잡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기 이쪽을 빠지고 네, 백이 나가고 네, 여기까지네요. 네. 대국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지난 1라운드에서는 장고대국에서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속기대국에 출전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네, 대회를 계속해서 치르다 보면은 항상 뭔가 꼭 만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세 판의 오더 모두 지난 1라운드 4경기 때와 대진이 같거든요. 물론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남자 기사들이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친한 동료끼리 뭐 얘기를 하는데 네. 항상 뭔가 만나는 선수만 계속해서 만난다는 얘기를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리그를 진행하다 보면은 꼭 어떤 선수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두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왠지 바둑 리그는 5명이서 대진을 짜기 때문에 더 확률이 낮을 텐데요. 네, 확률이 더 낮긴 한데 그래도 꼭 만나는 사람은 만나요. 신기하네요. 두 선수는 지난 1라운드 때 만남으로 인해서 이 상대 전적을 루민치안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루민치안 선수 올 시즌 지난 9라운드까지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용병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잘해준다면은 팀에서 계속해서 부르고 싶죠. 네, 오늘도 이대로의 흐름이라면은 5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다시 개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살펴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루민치안 선수가 앞서 있는 형세였어요. 네, 지금 백집을 보시면은 여기가 17, 17, 27, 30, 32, 37, 38, 40, 45, 47집 정도밖에 안 나네요. 백집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줄었죠? 네, 다시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17, 17, 30, 32, 37, 38, 40, 46, 48. 아, 제가 잘못 셌네요. 백집이 54 정도 납니다. 네. 네. 그렇게까지 안 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네, 백집은 쉬운 4집이 나겠고요. 네, 흑집은 27, 30, 36, 38, 40, 50, 52, 50, 여기까지 54니까, 네, 지금은 흑이 10집 이상. 여유가 있게 차이가 좀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아니네요. 역시 이 좌변 너무 소극적으로 받아갔던 게 지금의 형세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네, 그렇죠. 아까 공격을 시작했을 때 백의 형태와 지금 백집을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하변 쪽에 백집이 너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흑집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아까는 여기 한 8집에 이쪽도 한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지금 네, 여기가 도대체 몇 집이 난 건지 네, 14, 네, 계산했던 것보다는 15집은 그냥 불어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또 좌변에서 패가 네, 패가 사실 뭐 대마에 관련된 패는 아니고 끝내기로 좀 이득을 보겠다 하는 패인데
팩감 또한 백이 많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밀고 들어갔을 때 네. 백은 여기를 먹여치던지, 네, 단수를 치고 입구자를 둬야죠. 네,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가 계속 팩감이 나온다면은 백이 팩감이, 네, 어디 있을까요? 백이 이쪽을 끊는 정도의 팩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것도 한 두 팩감 정도. 우상기 쪽. 네, 여기가 한 팩감이 있네요. 근데 문제는 백이 이쪽에 팩감을 쓰면은 네. 흑도 여기에 끊는 팩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팩감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두 팩감이 전부인가요? 네, 그렇죠. 백은 두 팩감인데 글쎄 흑팩감이 더 많아 보입니다. 패도 그리 오래 버티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곳에 팩감이 있었죠. 네, 흑은 그냥 이쪽을 끊는 게 지금도 팩감이네요. 여기를 끊으면은 백이 손을 뺀다면 여기를 단수를 치고 밀었을 때 늦춰받는 것은 여기에 수상전이 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끊으면 네, 백이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에 일단 득을 봤으니까 네, 이렇게 처리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백이 더 이득인가요? 이런 쪽을 끊어주는 교환을 한다면 백이 손해겠죠. 여기를 잡는 것도 선수고 이건 백이 손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류민찬 선수가 패를 물러섰습니다. 네, 패를 계속 이어갔더라도 사실 흑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패였고요. 지금 루민치안 선수는 뭐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형세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겠죠. 승부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반집이나 한집반 승부였더라면은 흑도 어떻게든 패를 이기는 쪽으로 좀 더 쓸 거예요. 지금은 차이가 벌어진 만큼 좌변의 패는 류민찬 선수가 양보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끝내기도 두텁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대국은 김은선 선수가 너무 중반에 낙관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중간에 백돌이 공격당하기 전까지만 생각을 하더라도 일곱, 확실히 백집이 많은 상황에서 네, 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네, 얼핏 보기에는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같이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중간에 글쎄 한두 번의 뭔가 행마의 미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좀 급격하게 백이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형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중앙 돌들 경계가 정리가 되면서 이 판의 대부분이 또 끝이 났기 때문에 김은서 선수가 다시 어딘가를 해볼 수가 없었고요. 네, 그렇죠. 지금 백돌이 어느 정도 시달리는 순간에는 백대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네. 다른 쪽에서 뭔가 변화를 구할 수 있는 찬스는 전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좀 사는데 그 끝판수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뭔가 좀 강수를 선택을 하는 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오늘 대국은 사실 상변 쪽에서 백이 선수로 넘어가면서 집으로 이득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확실히 백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당하고 이 정도의 차이라면은 네. 그때 백이 잘 뒀더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어디가 가장 큰 끝내기인가요? 네, 지금은 끝내기가 거의 없죠. 끝내기가 두 집짜리가 가장 큰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이곳을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집을 내는 게 클 것 같아요. 셋, 백이 둔다면은 다섯, 여섯, 뭐 입구자를 두고 정리를 하겠죠. 아홉.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이 자리를 받는 게 크죠. 흙이 막았을 때 백이 일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순간 집으로 이미 한 집을 손해를 봤고요. 아, 네. 흙이 있게 된다면은 백이 잡더라도 여기에 폐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한 집에 백이 두더라도 지금 2패가 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쪽의 형태를 보시면은 흙이 먼저 한 점을 따내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자리가 한 집과 3분의 2집 자리일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박영훈 구단이 끝내기를 친절하게 알려주기 끝내기 때문에 강자가 있죠. 네, 3분의 1집 뭐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처음에 바둑 배울 때는 저런 거를 반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반패니까요. 네, 그렇죠. 넷,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마지막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연구생 들어갈 때쯤에 넷. 저게 3분의 1집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따내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따내는 순서라기보다는 누가 따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설명을 들어도 어렵네요. 네, 반집 같은 경우에는 그 모양이 두 군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완벽하게 한 집이 되는데 3분의 1집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더라도 한 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세 군데 정도는 있어야 한 집이란 얘기죠. 지금 돌을 걷었습니다. 네. 역시 중앙이 결정 나면서부터는 흙의 우세였습니다. 네, 살 때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방비를 했더라면은 지금과는 중앙 형태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미국 속기대국의 승자 서울부강약품의 로민치안 선수입니다.
개인 성적 5승 0패를 기록 중인 2년 중에 최고 성적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10라운드 1경기 서울 부강약품에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한양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장고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한양 선수의 장고대국입니다. 네, 상변부터 일어난 수순 꽤 진행이 됐는데요. 네, 상변의 흑도를 백이 공격을 하다가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나서 네, 백도 어느 정도 좌 쪽을 틀어 막았고요. 네. 정확하게 30초. 형세를 보진 하나, 못했지만 지금 둘, 느낌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넷, 김채영 선수가 다섯, 왠지 약간이라도 여섯, 편한 것 같습니다. 일곱, 네. 여덟, 아홉. 한양 선수는 촐기 3번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김채영 선수는 아직 생각 시간 1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진영을 견제하면서 하변의 모양을 키워가는데요. 네, 흑의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아직 미생인 돌들이 많아서 일단은 중앙 쪽으로 돌이 향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실리로는 흑이 집이 많기 때문에 중앙 쪽만 어느 정도 두텁게 처리가 된다면은 네, 흑도 할 만한 형세입니다. 네. 아직은 정리되어야 할 곳이 많은 바둑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여서 진행을 시키네요. 네, 그쪽으로 붙이는 것은 좀 의외이긴 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이 이쪽을 젖히고 흑이 받을 때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여기가 선수라면은 이쪽 부근에서 흑이 크게 노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채영 선수와 판양 선수의 장고대국 초반 수순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초반에는 여섯, 일곱. 네, 어느 정도 많이 쓰여지는 보석처럼 보이긴 한데 네. 이쪽을 걸쳤을 때 흑이 손을 뺀 게 조금 신선했어요. 이쪽 걸칠 때에는 보통 손을 안 빼나요? 네, 보통 날일자로 받는 게 무난하죠. 네. 네, 이렇게 양걸침을 당하는 쪽이 최근에는 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흑이 당하는 것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까지는 30초. 글쎄요, 흑이 둘, 셋, 넷, 이쪽을 협공한 다섯, 수로는 먼저 여섯, 이곳을 하나 늘어두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덟,
아홉, 네, 그럼에도 열. 불구하고 두 지금 번 남았습니다. 그쪽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대신 백에게 당했네요. 네, 그 자리가 좀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픈 자리인데 사실 저번 라운드에서도 판양 선수가 지금처럼 이쪽에 비슷한 형태가 나왔거든요. 네. 네, 이쪽 부분을 거의 당하는 듯한 느낌의 형태가 그때도 나왔는데 30초. 네, 오늘 대국에서도 둘, 이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네. 평소에 다섯, 이쪽을 당하는 자리가 그렇게 일곱, 아프다고 느끼지 여덟.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쪽이 아프다고 느꼈더라면은 저번 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이번 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지금 이런 진행들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어도 두 번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네. 네, 지금은 그것이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자리가 별로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변 쪽의 전투인데 일단 흑이 젖히고 단수를 치면서 돌파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돌파를 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이 백이 여기를 나오는 게 흑이 같이 뚫고 나오면은 이 자리를 끊더라도 네. 네,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친다면은 수성전인가요? 네, 백이 이 흑돌을 깔끔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가 흑돌이 왔을 때 축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탈출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젖히면은 이거는 백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백도 지금 좌변 쪽, 좌쪽으로 향하는 백도를 잘 막아가는 데 성공을 해야 백도 충분한 형태고요. 네. 막아갔네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막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네, 지금 흑도를 가르면서 이곳과 이곳이 아직 흑이 미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봤던 실전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한 칸을 뛰자. 네, 백도 한 칸을 뛰었고요. 붙이고 네, 호구를 치고 한 칸을 뛰면서 일단 집으로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사실 뭐 집으로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손해인데 이 두 점만 차단을 할 수만 있으면은 괜찮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중앙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중앙 쪽에 확실히 비중을 두네요. 3라운드 1경기 한국 속구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양 선수 좌우기 쪽을 내주면서 중앙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 백이 마지막에 늘어간 수가 조금 아쉬운 수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넘어가져 있는 곳이었나요? 네, 이쪽을 봤더라도 흑이 호구 칠 때 이쪽을 늘면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차단을 못해요. 네, 한번 받아야 되고 그때 넘어가든지 이쪽을 빠져서 받으면은 어차피 백이 중앙 쪽을 안 끊기면서 넘어갈 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일단은 이 젖히는 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 30초. 중앙 쪽의 백돌이 둘, 셋, 끊기긴 끊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지금 중앙 쪽 그리고 하변은 흑의 권리가 상당해졌는데요. 네, 이제는 흑이 엷은 돌이 아니죠. 이제는 두텀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백이 중앙 쪽의 돌을 흑돌을 차단하면서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상변 쪽에서 빠져나온 흑돌은 엷은 돌이 아니라 두터움이 됐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아직 우상기 쪽 흑돌은 엷은 돌 아닌가요?
네, 우상 쪽의 흑돌은 백이 먼저 둔다면 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두 기사의 올 시즌 성적이 참 대조적입니다. 반영 선수 올 시즌 현재 4패를 기록 중이고요. 김채영 선수의 연승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사실 21연승이라는 게 말이 쉽지 정말 대단한 성적이거든요. 네. 여자 바둑 리그 30초. 안에서 하나, 둘, 정말 셋, 독보적인 넷, 이 승리를 보여주고 여섯, 있는 김채영 선수인데요. 여덟, 네, 사실 모두가 생각했을 때는 최정 선수가 여자 랭킹 압도적인 1위인 기사이기 때문에 네. 최정 선수가 가장 뭔가 메리트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자 바둑 리그 안에서 성적을 살펴보면은 김채영 선수가 최정 선수를 지금 능가하고 있습니다. 영순위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이 안 되죠. 뭐 21연승이 네, 어떻게 21연승을 할까요? 그러게요. 서울 부강약품이 현재 팀 성적 6승 2패로 2위를 달리는 동안 개인 승수가 14승이거든요. 네, 김채영 선수와 루민치안 선수가 함께 거둔 성적이 올 시즌 12승입니다. 네, 두 선수가 거의 뭐 팀을 먹여 살립니다. 네. 이제 이국 속기대국도 루민치안 선수가 승리를 거뒀으니까 13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적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하변 여섯, 지우러 간 거죠? 일곱, 여덟, 네, 이제는 백은 하변 쪽만 잘 부순다면은 좌 쪽에서 실리로 꽤 이득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어느 정도 흙집을 잘 깨고 산다면은 백이 충분한 형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나와서 끊었는데 30초. 얼핏 보면 주변에 흑돌밖에 없기 때문에 백이 좀 뭔가 네. 싸우는데 무리지 다섯, 않을까 이런 여섯, 생각이 일곱, 들기도 하는 여덟. 장면인데 네. 흑의 입장에서 문제는 이곳이죠. 이곳이 백이 먼저 이쪽을 찌르고 이런 식으로 빠져서 만약에 흑돌을 공격을 하면요. 이 흑돌이 이 안에서 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더라도 들여다보면은 집이 안 나고요. 이런 자리에 오더라도 이쪽을 밀렸을 때 찝는 데까지 선수기 때문에 이쪽에서 완벽한 한 집은 안 나요. 백이 이런 자리도 선수라서 생각보다 백의 포위망이 두텁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를 흙이 붙이면서 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은 백이 이쪽 부근에 듣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중앙 백이 생각보다 두터운 자리네요. 네, 생각보다 중앙 쪽에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흙도 싸우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흑뿐만 아니라 백도 응원군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하변 받아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하변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흙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위로 받아갔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그냥 늘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늘어간다면 흙이 맞고 젖히는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흙이 백돌을 강하게 공격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막더라도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강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쉽게 백이 삐져나오네요. 네,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두기 힘듭니다. 그러면 흑은 적당히 안에서 살려주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건가요? 30초. 하나, 둘, 부분적으로는 흑의 정수는 여기를 느는 게 다섯, 여섯, 정수일 것 같아요. 일곱, 네, 막으면 젖히고 여기서는 흑이 치받던지 아니면은 젖히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백이 받을 때 여기를 늘던지 아니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받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지금 둔다면 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받기에는 또 여기를 단수를 치고 밀어갔을 때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막는다면은 30초. 하나, 둘, 늘고 붙이는 진행이 될 넷, 것 같고요. 다섯, 여섯, 이렇게 된다면 일곱, 여기 약점에 좀 여덟,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은 백도 호구 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패가 나면은 이런 쪽이 다 패감이잖아요. 아, 공격하는 팩감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쪽에 패감을 썼을 때 흑이 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백이 패를 하는 것도 강력합니다. 우상기 공격은 팩감 공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흑은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돼요. 만약에 팩감을 썼을 때 안 받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처음 팩감을 썼을 때 안 받는 게 일단 어찌됐든 여러모로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네. 자, 호구로 받을지 이어서 받을지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네, 저도 지금 장면이라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성립을 한다면 호구 치는 게 가장 좋아요. 호구를 치고 패를 만약에 이길 수만 있으면은 그 선택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만약에 우상 쪽에 패감을 썼을 때요. 네. 그때 흑이 안 받고 일단 패를 해소를 하게 된다면은 우상을 못 잡으면 또 바둑이 역전이 되잖아요. 무조건 또 잡아야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아, 호구로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단수를 친다면은 네, 무조건 패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흑의 팩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글쎄요. 팩감이 사실 흑의 그렇죠. 팩감은 둘, 일단 셋, 악수가 아닌 넷, 팩감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은 여섯, 없고요. 일곱, 그나마 조금 덜 여덟. 악수는 이쪽을 찌르는 것? 아, 네, 그냥 있네요. 아. 폐 수순인 줄 알았는데 이어버리네요. 네, 저도 당연히 패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애초에 이어서 받는 것보다 호구를 두고서 단수 치고 이어서 받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네,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쪽을 늘던지 이쪽 30초. 어디 흑이 하나는 받아야죠. 둘, 늘어서 셋, 받고 백이 넷, 지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곱, 여덟, 안형만 놓고 본다면은 이 진행이 백이 좀 더 안전한 진행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을 치받는 진행을 했을 때 이어져 있다면 백은 무조건 여기를 이어야 되는 형태인데 지금은 다르게 받는 게 가능하죠. 여기에 돌이 있는 만큼 뭐 입구자로 받는다든지 백이 다른 식으로 응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 입고 붙이는 게 살더라도 뭔가 좀 크게 사는 느낌이라서 김채영 선수는 30초. 안전함을 추구하고 둘, 있네요. 셋, 네, 지금 네. 형세가 다섯, 네, 백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곱. 있어요. 여덟, 뒷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건가요? 네, 저 교환 자체는 흑이 이득이죠. 백이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흑이 젖히는 순간 여기를 백이 막을 수는 없고요. 이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너무 아프죠. 오히려 이 백대마가 30초. 못 살아있는 만큼 둘, 이제는 이 흑돌에 대한 셋, 공격은 전혀 넷, 생각을 해볼 수가 다섯,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먼저 살려두는 건가요? 또 대마에 대한 사활을 좀 신경을 쓰긴 써야죠. 경기 호반건설의 판양 선수와 서울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이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서울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판양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일단 흑도 이쪽을 치받으면서 이 흑도를 돌보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는 여기에 백돌이 오는 만큼 바깥쪽으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살아야죠.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은 뭐 거의 살아 있습니다. 네. 백이 만약에 잡으러 가려면 이 자리를 뛰는 게 있긴 한데 어디서 또 한 줄이 나나요? 이쪽을 붙이면 이쪽을 네, 백이 찌르고요. 30초. 하나, 지금 여기까지 교환이 돼 있어야 잡으러 가는 게 성립이 되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의 입장에서 일단 잡으러 갈 생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바깥을 두텁게 정리하는 정도인가요? 네, 백은 이쪽에 좀 두텁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 너무 큰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만 두면은 집으로 백이 앞설 것 같네요. 이 중앙 쪽에서 집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백은 중앙 쪽 30초. 이곳에 두텁게 처리만 하나, 하고 셋, 이 자리를 둘 수 넷, 있으면은 다섯, 형세가 괜찮습니다. 일곱, 여덟, 네, 지금 어, 여기 교환을 하고 버텼는데요. 사활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네. 지금 이 자리를 당하면은 집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뭐 대마가 잡혀서 지던지 집으로 지던지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저 하변을 지키면서 집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근데 다섯, 잡으러 가면은 잡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흑이 어찌됐던 이 백도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잡으러 가려면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네. 백이 찝는 순간 이 백돌이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그럼 백은 손을 빼도 되는 자리인가요? 네, 백은 손을 빼도 되긴 하죠. 네, 일단 잡혀도 이 백이 이 흑을 잡을 수만 있으면은 크기가 더 여기는 큰가요? 네, 뭐
한 30집 잡았을 때 여기는 한 50집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를 빠져서 잡으러 가면요. 지금 흙이 여기서 선수한 집이 잘 안 나죠. 막더라도 빠지면 30초. 하나, 둘, 여기서는 넷, 후수 다섯, 한 집이기 여섯. 때문에 일곱, 여덟. 여기서 선수한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탈출은 이미 어렵다고 하셨고요. 네, 탈출은 잘 안 되죠. 한 칸을 띄어도 여기를 찌르면은 이거는 탈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뛰는 것도 이곳을 받아도 일단은 바깥쪽으로 탈출은 어려워요. 흙의 사활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 받아두는 건가요? 네, 받아두는 선택을 했네요. 그럼 지금은 대마를 살려둬야겠죠? 네, 지금은 이젠 살아야죠. 그러면 하변을 둔 만큼 흙이 이득을 본 건가요? 30초. 네, 집으로는 조금 이득을 봤는데 셋, 문제는 또 여기가 끊기는 게 선수고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오면은 집은 득인데 또 중앙 쪽은 또 꽤 손해예요. 이제는 백도 손 빼는 게 가능합니다. 네, 손을 뺐죠. 아, 네.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괴로운 수죠. 지금 바깥쪽을 튼튼하게 하면서 지금 여기를 안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받으면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변 쪽에는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치중을 가면은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셋, 막으면은 이쪽을 다섯, 찌르고 단수를 여섯, 쳤을 때 일단 여덟, 수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작은 또 거. 부담이라서 네, 그리고 2패를 흑이 이기는 보장이 전혀 없죠. 지금 이쪽의 대마를 살리면서 수가 나야 좀 흑의 입장에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중앙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여기를 들여다본 것은 백이 당장 끊는 것을 어떻게든 좀 방비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붙이고 찔러서 그렇죠.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둘, 찌르고 나왔을 셋, 때 지금 이 넷, 백돌이 없으면 다섯, 여섯, 끊고 나서 밀면 일곱, 오히려 이 백돌이 여덟. 잡히죠. 거기를 막아요? 거기를 막는 것은 이거는 백의 입장에선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것도 되고 이쪽을 그냥 잡아도 되고요. 백은 여기를 잡더라도 흑이 여기를 들어와서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를 잡고 시작하는 만큼 팩감을 이쪽으로 쓰면은 만약에 이 흑돌이 살더라도 이 패만 이기면 됩니다. 네, 문제는 사실 여기를 빠지면은 저는 이 흑돌이 어디 가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30초) 하나, 네, 이제 김채영 선수도 추월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우상귀 흑돌부터 조여갑니다.
네, 판양 선수가 지금은 거의 거의 초능력을 쓰지 않는 이상 이 돌을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 많이 곤란해진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이쪽을 밀더라도 들여다본다든지 여기서 어떻게든 선수 한 집을 내야 되는데 너무 30초. 베개 포위망이 둘, 셋, 넷, 너무 다섯, 단단합니다. 이거는. 일곱, 여덟. 네, 이 바둑을 흙이 이기려면은 한 가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이쪽에 나와서 끊어가지고요. 만약에 이 백도를 한번 받아야 된다면 이 중앙 쪽에 이 백도를 끊어가면서 뭔가 좀 진행을 시켜야 그래야 이 바둑의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를 둔 순간 이거는 물 건너갔죠. 네, 백이 받으면은 이제는 이쪽을 끊어도 네, 끊어도 백이 뭐 하나를 받으면은 장문과 사는 게 맞복이라서 네, 이제는 바깥쪽으로 백도를 노리는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살아가야겠네요. 네, 이제는 안에서 살아야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흑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요. 네. 여기를 둬서 백이 손을 빼는 건 여기를 젖히고 셋, 넷, 아, 다섯, 두 점을 노리는 여섯. 건가요? 네, 나와서 일곱. 끊으면 단수치고 여기가 장문이 안 돼요. 아,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를 흑이 일단 뭐 찌르는 데까지는 상관이 없죠. 이 자리를 두고 백이 늘던지 뭐 찝던지 받을 때 여기를 백은 둔다면 찝어야겠네요. 30초. 사활을 본다면은 하나. 당연히 둘, 셋, 찝어야 네. 되고 다섯, 한 칸을 뛰면은 일곱, 여덟. 백이 이쪽의 집을 없애야죠. 네. 이쪽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밀어가는 게 안형으로만 봤을 때는 더 나은가요? 네, 가장 낫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게 30초. 이쪽을 붙여야 하나, 되겠네요. 붙이고 둘, 나서 나가서 셋, 잡으러 가는 게 돼야 되는데 다섯, 여섯. 이거는 백도 그래도 조금 떨려요.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뭔가 좀 주변에 듣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를 찝고 한 칸을 뛸 때 네. 여기를 붙이는 게 가장 좋네요. 흙이 막으면은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게 선수라서 집이 한 집밖에 안 나오네요. 30초. 하나, 네, 이건 흙이 잡혔죠. 셋, 어디를 네. 두더라도 다 받으면은 이게 여섯. 막상 일곱, 백의 약점이 여덟. 없습니다. 아, 네, 다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럼 붙인 돌을 잡자고 하는 건 어떤가요? 네, 잡는 것도 이 자리를 찌르고 나가는 순간 흙이 받아야 되는데 네, 여기 집을 네, 이건 근데 좀 찝찝하네요. 여기에 돌이 오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잡으러 다섯, 가는 것은 여섯, 일곱, 여덟, 이곳에 돌이 오는 순간 좀 찝찝하죠. 단순하게 여기를 먼저 좀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앙을 김채영 선수가 늦춰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월 형태가 좀 더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다르긴 다르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하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때는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흙 모양을 깨겠다는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흙 모양을 깨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끊어진 게 남아있던 자리였죠? 네, 그렇죠.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래도 다 연결은 성공은 하긴 했는데 문제는 또 중앙 쪽에 좀 피해를 입어서 네. 집이 많이 깨지겠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생각보다 집이 별로 안 납니다. 그쪽 네. 자리에서 좀 집을 다섯,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두는 자리들이 다 선수의 의미가 있는 자리라서 흙이 또 안 받기도 애매합니다. 이 자리가 또 찌르면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살리는 맛을 노리면서 이런 쪽을 밀어가면은 이거는 흙이 곤란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뭐 젖히던지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두면 네.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네, 받아갔고요. 지금은 30초. 하나, 집으로만 본다면 뭐 이런 자리를 두는 게 다섯, 클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을 지우는데 주력합니다. 그럼 흙이 먼저 입구자로. 네, 그 자리도 크죠. 흙은 입구자를 두던지 아니면 중앙 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받는다면 여기를 초. 찌르고 입구자로 받는 게 정수일 것 셋.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어갔는데요. 그 자리는 글쎄요. 일단 웬만해선 끊을 이유는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쉽게 단수를 치고 그냥 다섯, 한 칸을 뛰면 일곱, 여덟, 우변백은 공격 당할 돌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도 이 백돌이 잡힐 돌은 아니죠. 네, 일단 뭔가 살아있는 돌을 끄는 느낌이라서 네,
어떤 뜻인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김채영 선수도 쉽게 다섯, 받아갔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김채영 선수도 계속해서 흙의 의도가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30초. 좀 하나, 생각을 하고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백은 30초. 그래도 아마 받을 하나, 겁니다. 자체로 셋, 넷, 받는 게 다섯, 집으로 크기 여섯.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사실 흙의 선택이 백의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돌을 끊었을 때는 어느 한쪽이 살았을 때 여기서 뭔가 좀 이득을 보는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수단이 안 보이죠. 네. 30초. 하나, 둘, 받아뒀습니다. 네, 거의 뭐 제일 안전한 수입니다. 이제는 흙도 중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웬만해서는 뭐 30초. 지키는 쪽이 하나, 둘, 정수로 셋, 보이긴 하는데 넷, 지킨다면 이 자리를 다섯, 백이 오는 게 너무 여섯, 눈에 들어와서 일곱. 이러고 또 거기를 막아요. 살아있던 건 아니었나요? 중앙 쪽 김채영 선수가 먼저 지어갑니다. 경기 호반건설과 서울부강약품의 10라운드 1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